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21년 최고의 태블릿 1위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고의 태블릿은 어떤 제품인지 올 한 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 2021년 최고의 스마트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기본 조건은 랩터 채널에서 2021년 리뷰한 제품 중에서 선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순위를 정한 근거 자료는 커뮤니티에 9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잠시 보면 총 627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요.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2021년 최고의 태블릿 5위가 아니라 공동 4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7 FE가 8%의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627명 중에 각각 약 50명가량이 선택을 했고요. 일단 갤럭시 탭 S7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탭 S7 FE와 공동 4위라고는 하지만 최하위나 다름이 없죠. 어떻게 삼성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탭 S7이 괜찮은 모델이었는데요. 시장의 평가는 냉정한 것 같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구글에서 탭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OS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줌 액정이라는 품질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차이가 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차이가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품질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출시 초반에만 해도 디스플레이 스크래치 문제와 휨 문제 때문에 불만들이 많았죠. 2022년 상반기 중으로 탭 S8이 출시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공동 4위를 차지한 갤럭시 탭 S7 F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탭 S7 FE도 우여곡절이 많은 제품입니다. 출시 초반에 LTE 모델만 출시해서 대기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뒤늦게 와이파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LTE 모델을 먼저 구매한 분들의 질타가 이어졌고요. 이유는 더 비싼 LTE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억울한데 AP의 성능이 와이파이 모델이 더 좋게 출시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삼성전자가 삽질을 합니다. 바로 LTE 모델을 구매한 분들에게 추가 사은품인 삼성 멤버스 1년 무료 가입권을 증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LTE 모델만 출시하지 말고 뒤늦게라도 와이파이 모델을 준비해서 출시를 했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LTE 제품보다는 와이파이 제품은 성능도 좋고 12.4인치라는 대화면 때문에 사용성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서 탭 S7 FE는 무조건 와이파이를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021년 최고의 태블릿 3위는 바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득표율은 17%입니다. 627명 중에 약 106명이 선택을 했고요. 아이패드 미니는 2019년 출시 후 3년 만인 2021년 11월 2일에 한국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변 대기자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5에 비해서 완전히 바뀐 디자인과 아이폰 13 프로와 같은 A15 바이오닉이 장착된 점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다만 AP는 아이폰 13 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출시를 했고요. 완전 동일한 AP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9월 27일에 출시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젤리 스크롤 현상이라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죠.
랩터 채널에서도 리뷰를 한 적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젤리 스크롤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로 와이파이 모델과 LTE 모델 간의 부품 조립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플 펜슬도 지원해서 필기까지 할 수 있지만 세로로는 PDF나 스캔 같은 것을 확대를 해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는 가로로 돌리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확대를 해서 화면을 이동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품질 문제만 아니라면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고성능까지 나무를 데 없는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최적의 그립감은 그 어떤 태블릿과도 견주어도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2021년 최고의 태블릿 2위는 바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입니다. 득표율은 21%입니다. 627명 중에 약 131명이 선택했고요. 출시 초기에 AMOLED 패널을 장착한 제품으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12.4인치라는 대형 화면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라는 준수한 성능의 AP까지 탑재해서 실제로 판매량도 괜찮았고요. 구글에서도 포기한 태블릿을 삼성전자 홀로 고군분투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탭 S7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실제 판매율도 탭 S7 플러스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탭 S7 플러스의 최대 장점은 바로 12.4인치라는 AMOLED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화면이 큰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색 표현력과 명암비가 좋아서 영상을 볼 때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옥에 튀는 탭 S7과 마찬가지로 초기 품질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디스플레이 흠집 문제와 프레임 휘 문제 등 여러가지 품질 문제 등이 있었고요. 특히 녹조 라떼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21년 최고의 태블릿 1위는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모두 짐작하고 계시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입니다. 득표율은 46%로 압도적인 1위이고요. 627명 중에 약 288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전작도 성능이 좋은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은 맥북에서 사용하던 M1 CPU까지 장착해서 출시했고요. M1 프로세서의 성능은 기존 인텔 CPU i 시리즈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줘서 시장에서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M1이 아이패드에 장착되었죠. 여기에 추가로 램 용량도 확 늘려줬습니다. 비록 1TB부터 16GB이지만 그래도 기본 모델도 6GB에서 8GB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애플 펜슬 2세대까지 지원해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모든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발휘하는 것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랩터 채널에서 리뷰할 때는 굳이 단점을 찾아내서 말씀드렸지만 마냥 장점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도 고질적인 품질 문제가 있었죠. 바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부터 발생했던 프레임 휘 문제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동일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성능 프로세서인 M1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도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이패드 OS 1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최고의 태블릿까지 마쳤고요. 2021년 마지막 영상이 될 듯 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 2022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고의 태블릿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